안녕하세요, 도나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현재 목동에서 유초등 학생들 영어 지도하고 계시는 원장님이십니다. 제가 대신해서 소개해드리고요. 자, 어제 저희가 유아 때 또는 초등 저학년 때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영어를 접근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그 후속 질문들 하겠습니다. 자, 몰입 영어라고 해서 네. 그 어제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몰입 영어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몰입 영어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몰입 영어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예. 원어민 환경 기반에서 몰입 교육이 가능하죠. 예. 그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운 사람들이 예. 영어로 수업을 하는 것을 저희가 몰입 교육이라고 하기는 좀 힘들고요. 예. 그냥 영어가 네이티브인 사람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모국어가 아닌 차이점이 있겠죠. 예. 이제 우리 한국말로 말을 할 적에 이제 뭐 사실 표준어만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비속어도 쓰고 예. 그다음에 또 우리끼리 쓰는 슬랭 같은 것들도 예. 있고 은어도 있고 또 그냥 사투리도 좀 있고 이제 근데 그거를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완전히 영어를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요. 정확한 표현하기 어려움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네이티브 스피커들의 그 자연스러운 언어 구사 환경이 있어야지 그걸 이제 몰입 교육이라고 보고요. 그냥 영어로 수업하는 것은 몰입 교육이라고 보는 것은 좀 힘듭니다. 영어 환경으로 본인이 나중에 그 영어를 주로 사용해서 활약을 해야 된다라거나 진로에서 이런 학생들한테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겠네요. 어렸을 적부터 정확한 표현의 영어를 접하는 부분에서는요. 저는 사실 그 이제 앞으로는 영어는 뭐 그 필수. 그래서 영어를 뭐 특별히 내가 영어가 무기가 돼가지고 글로벌 어린아로 나가서 이거는 이제는 그런 장벽은 다 깨졌다고 생각을 해요.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런 고급의 표현이 사실은 그 많이 요구되는 건 아니잖아요. 영어를 무기로 해서 국제사회에서 활약을 해야 되거나 이런 진로에 있는 학생들이라면은 상당히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냥 영어는 학문을 하는데 도구로만 이렇게 사용하는 학생들이라면은 그 원어민 환경에 꼭 노출이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이도 들리는데요. 그렇죠. 만약에 영어를 학습으로서 하겠다면은 굳이 원어민 환경이 아니어도 되고요. 학습으로. 그렇죠. 그냥 본인이 이제 어머님하고 같이 플래닝 해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쭉 이제 습득을 하면 되는 거죠. 소위 그런 경우는 그냥 중고등학교에 한국식 영어를 잘하면 되는 건가요? 한국식 영어 교육을 폄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또 어떤 부분은 굉장히 지금 교과서가 디자인이 계속 쇄신을 거듭해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식 영어 교육을 따라가기 위해서 원어민 수업은 굳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조금 극단적인 것 같고요. 왜냐면은 한국 영어 교과서에도 그 이제 그 활용 영어로서 실용 영어로서의 그런 측면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요즘에는 또 가정에서나 뭐 여러 곳에서 미국 교과서를 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효과를 사실 기대하는 건지. 그 이제 미국 교과서 중에 랭귀지 아트를 좀 많이 하죠. 그 나머지 사회나 과학이나 뭐 이런 과목들보다 보통 이제 랭귀지 아트나 리딩 교재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 이제 사실 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미국 공립학교에서 쓰는 교과서거든요. 왜냐하면 사립학교는 이런 교과서를 쓰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나름의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국 공립 초등학교에서 쓰는 그 교과서를 기반으로 하면은 좀 더 안정적인 그 자료로 공부를 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검증된 자료로 공부를 하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필진들이 굉장히 다들 이제 우수하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증명되신 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안정적인 검증된 자료로서의 그 공부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 이제 어머님들이 좀 선행을 많이
좋아하고 예. 1학년인데 이제 2학년 교과서 하고 뭐 3학년 교과서 하고 이제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영어 교과서도 선행하는군요. 네, 그럼요. 예. 유치부에서도 벌써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과도하게 집착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영어 교과서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영어권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하고 상당히 동시대적인 어떤 정서나 문화나 동질감, 공감되어지는 뭐 이런 공감대 이런 부분들이 또 형성될 수 있겠네요. 보면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지금 유럽하고도 가까워지고 다양한 국가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좀 일반화의 오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미국이라는 공립학교 교육을 대부분 받고 있는 미국 시민들하고 비슷한 그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좀 열심을 내서 실력이 쌓인 초등학생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나면은 교과서 같은 어떤 아카데믹한 원서의 영어 어휘 그리고 독해력, 문법 뭐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서 새롭게 또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이제 영어 잘하던 아이들이 그 한국 내신을 힘들어하는 부분은 아마 문법일 거예요. 리딩의 난이도는 본인들이 그 접했던 것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리딩에서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다만 리딩 지문을 그 동점자를 피하기 위해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문법으로 같이 결합해가지고 문제를 내는 것에 좀 고전을 하죠. 그거는 이제 한국식으로 풀어내야지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게 고등학교에 가면은 일부 학교들은 사실은 그 비포나 A3 시험지에 한 면을 가득 채우고 다음 면으로 넘어가는 이런 지문에서 질문이 딱 하나, 많으면 둘 이렇게 나오는 학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아까 이제 어저께 말씀드린 거는 정독과 다독이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다독을 통해서 다양한 지문을 접하고 정독을 통해서 정확하게 읽어내는 능력을 확보하면 이제 짧은 시간 내에 긴 글을 읽을 적에 확실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거는 그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때까지도 꾸준히 좀 영어 학습이 어느 정도 유지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처럼 그럼요. 보이네요. 중학교 3학년까지는 좀 정기적으로 영어 학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래서 유초등 때 영어 잘하는 학생들이 실제 이제 입시 영어를 하다가 보면 잘하는 경우를 실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꼭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문법 때문에 어떤 점을 놓치는 걸까요? 문법 이제 그 문법에서 이게 이제 제가 좀 이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 괴리감인데 아이들이 이제 영어 문법을 영어로 숙달을 하거든요. 현재 분사라는 것보다 뭐 그저 패스트 파티시플 이렇게 이제 배우다 보니까 맨 처음에 이제 투 부정사 용법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사라는 거는 한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한문의 뜻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아이들이 좀 부딪히기 시작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꾸준하게 근성을 갖고 있는 애들은 처음에 좀 못해도 계속 그 성실하게 하다 보면 문제가 풀리기 마련인데, 이제 조급한 아이들은 여기 이제 금방 이렇게 낙오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좀 그 유초등 때 하고 그 저학년 때는 이런 좀 근성을 길러주는 거 중심으로 영어 공부도 필요하다라고 아까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래도 문법이겠죠. 문법에서 좀 굉장히 힘들어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영어 교육에 대해서 이제 방송 나가는 것 때문에 몇 분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질문을 좀 주셨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질문, 대표적인 오해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볼까 합니다. 영어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하는데 먼저 OX로 답변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어는 국어나 수학과 다른 좀 특별한 과목이다. X. 왜 그런가요?
뭐 어떻게 다르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예. 시기를 염두하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일찍 어떻게 해야겠다 영어는 뭐. 근데 이제 이미 국어 수학이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교과로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학습적인 측면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비교 위에 있다면 영어도 국어와 수학과 같이 그냥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영어와 불어와 뭐 아랍어가 어떻게 다르냐 뭐 좀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 영어는 좀 특별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거기에는 좀 다르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이렇게 이해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목으로는 같은데 과목이 아닌 부분으로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특별하지 않냐, 언어로서는. 이제 그 수행평가에서 그 스피킹이나 리스닝이나 라이팅을 하는 측면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말씀을 하신다면은 조금 이제 수긍이 가는 부분이고 또 그 부분은 어떻게 다르냐라고 물어보시는 질문에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국적인 측면 때문에 그런 거죠. 원어민 선생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라면은 국어하고 수학하고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어는 결정적 시기 5세에서 12세? 이때를 놓치면 제대로 할 수 없다? O, X? O. 저는 이미 틀린.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는 좀 추상적인 표현인 것 같고요. 제대로가 중요한 거네요, 지금. 그 원어민처럼 할 수는 없겠죠. 그때를 놓치면. 근데 이제 그냥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으로서의 영어는 얼마든지 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라는 표현보다는 원어민처럼 할 수 있나 없나 놓고 봤을 때 그 시기, 그 시기를 놓치면은 좀 힘들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기를 놓친다라면 이후는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는 게 현명할까요? 죽도록 해야죠. 죽도록. 원어민처럼 구사하는 게 목표라면 열심히 하면 또 이제 방법이 다 열리니까 또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어린 시기에 하면 조금 더 빠르고 쉽게 익힐 수 있는 거를 어른이 돼서 하면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뭐 학부 때 미국 가서 원어민처럼 영어 구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 정말 어린 시기 때부터 이제 영어를 접하는 아이들, 조금 커서 접하는 아이들 이런 다양한 경우를 보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뭐 대학 진학이나 진학한 이후에라도 어떻게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게 되는지도 그 사례를 조금 소개해 주시기. 제가 이제 민사고 아이들 많이 가르쳤으니까 그 아이들 이제 대학 가서 이게 이제 벌어진 행태를 보면 영어 잘하는 아이들은 그 혜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학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수능 영어도 좀 쉬워지고 그다음에 학교는 문법 내신 위주로 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어 공부가 조금 주춤한 상황인 거는 확실한데 그래도 여전히 유와 초 등 저에서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해둘 필요가 있는 것은 영어는 뭐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되는 언어이고 또 대학 때부터는 각종 다양한 혜택들 주로 이제 교환 장학생이더라고요. 우리 애들 보니까 거의 다 이제 토플 점수 120점 만점에 한 110점 이상자들만 선별을 하기 때문에 대학 가서 그 점수 따려고 준비하는 그 기간에 이미 그 아이들은 미국이나 유럽에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고려하시고 또 실제로 이제 지금은 외고가 조금 주춤한데 그 외고 출신들이 이제 연세대 그 언더우드 학부나 이런 데를 가가지고 불어와 영어를 같이 전공하면서 OECD에 이렇게 합격해서 뭐 연봉이 1억서부터 시작하는 아이들도 봤어요. 초봉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문과라서 미안합니다. 뭐 이런 말들도 많이 하는데 또 언어를 이렇게 굉장히 잘 활용해서 충분히 그 세계 시장에서 한번 그 자기 기량을 겨루어 볼 만한 그런 길들이 열려 있으니까 저는 이제 우리 애들이 이과를 가서 이렇게 이제 그 전문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그 프레셔에서 좀 해방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어를 잘하는 아이들은 또 언어 쪽으로 가도 충분히 길이 열려 있고 또 이제 물론 그 보편적인 거는 이과 중심의 그런 교육들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가 뭐 좋아하는지 알아내고 좋아하는 거를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은 길이 열린다는 거, 이 두 개를 이제 유치하고 초등 어머니들 꼭 좀 네.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안타까운 게 이번 주에 마무리된 이제 대학의 수시 모집 지원 상황에서도 어문 계열이 대부분 학교에서 경쟁률이 좀 현저하게 떨어지고 네. 실제로 그 비선호하는 현재 상황은 그런 부분 말씀하신 부분이 좀 반영되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세 번째입니다. 자, 영어에서 이제 미국 발음이 절대적이다. OX. X. 예. 발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 사람들만 발음을 유독 신경을 많이 쓰고 주눅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국어가 모국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 하는 한국어 다 알아듣잖아요. 사투리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발음 똑같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이상한 발음도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양한 표현, 그다음에 그 고급 어휘 이것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발음은 정말 중요하지 않은데 이제 미국 발음이냐 영국 발음이냐 또는 뭐 아이리시 액센트도 있고 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액센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 또 교포들의 영어 발음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시는 측면이 있는데 단호하게 발음은 중요하지 않고 그 아이가 구사하는 어휘와 표현의 깊이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원장님 영어 유치원 또는 이런 어학원에서 가르치는 그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국적이 반드시 뭐 미국인이셔야 되거나 그럴 이유는 어떻게 보면 없네요. 없죠. 없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고집을 많이 하시잖아요. 또 부모님들. 어머님들이 이제 그냥 좀 대놓고 말씀드리면 코케이션들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백인 뭐 이제 그 좀 좋아하시는데 그래야 배우는 것 같잖아요. 아마 이제 아이들에게 조금 이국적인 환경을 마련해주고 싶은 이제 그렇죠. 차원이신 것 같고요. 근데 저도 사실 그 선생님 선발할 적에 북미 쪽 많이 선호합니다. 왜냐면은 교육이 균질됐고요. 미국 교육이나 캐나다 그 대학 교육 자체가 균질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영국도 굉장히 그 베리에이션이 심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속속 뽑아서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을 이렇게 솎아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다른 원장님들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미권을 선호한다면은 그 나라의 교육이 잘 되어 있어서 잘 교육받은 사람을 선발하고자 함이지 발음은 아니고 또 이제 인종도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네요. 그 사실 저희가 어제 오늘 방송을 했었던 것 자체가 이 유초등학생들 제가 뭐 입시의 시작이라고 또 서두에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이 시기의 영어 학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더 도움이 되시게 드리고자 했었던 의도니까요.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그 효과적인 팁 몇 가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가능하신 어머님들은 이제 베드타임 스토리 때 영어 원서를 육성으로 좀 읽어주시라. 만일 이제 여의치 않으면은 이제 뭐 유치원이나 그런 어학원을 이용하고 계신다면은 스토리텔링을 많이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라.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이가 지겨울 때까지는 시키지 말라. 좋아하는 그 순간까지만 시키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아이들마다 다르고 어느 정도까지가 좋아하는지는 어머님들이 제일 잘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또 뭐 직장맘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약간 갈증 있게. 약간 이제 약간 더 하고 싶을 때 딱 이제 그만하고 놀아라 이렇게. 그거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다독 아까 말씀드린 다독 그다음에 고학년 가서는 정독 그다음에 이제 계속 꾸준하게 영어를 이제 정말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계속 이렇게 끝까지 놓지 않고 가면은 좋은 결과로 아이들이 또 그 보답을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입시의 시작 유초등의 영어 교육 준비하시면서 전하고 싶으셨던 말씀하고 마지막 인사 함께 부탁드립니다. 뭐 일단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영어권 문화 자체를 그냥 송두리째 제 걸로 만든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저변을 경험하게 하면 그 아이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 단기간의 학습 성과로 승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깊고 넓게 꾸준하게 학습을 좀 시키면 좋은 성과를 가져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하여간 이제 그 재미나고 즐겁게 영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계속해서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에서는 그 배드타임 스토리텔링 이야기 그리고 지겨워하면은 멈춘다. 다독과 정독 그리고 영어 영역별로 꾸준히 균형 있게 학습하셔라. 이렇게 도나 쌤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기 교육보다 중요한 것이 학생에 맞는 적기 교육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됩니다. 입시의 시작, 유초 등의 영어 교육 전해주신 도나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